안녕하세요, 보공입니다.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략,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퀀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전략인데 나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고 있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전략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더 나은 전략들도 많은데, 지금 보고 오늘 말씀드릴 전략이 더 좋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명하구나 하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바로 GTAA5 전략입니다. 뭐 글로벌, 뭐 택티컬이라고 하는데 영어가 짧아서 자,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글로벌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전략 역시 동적 자산 배분 중에 하나고요. 자, 2006년에 미베인 파머라는 분이 만드신 전략입니다. 이 논문이 가장 유명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 논문에 실린 전략인데 전 세계에서 역대 최고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았다면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GTAA5는 어떤 ETF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SPY. 여기 5가 5개의 자산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Y, SPY 미국 주식, EFA는 국제 주식이고요. IEF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중기채, 미국 중기 국채고요. DBC는 원자재, VNQ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요 5가지의 ETF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어떻게 전략을 실천하느냐? 각 ETF에 자산의 20%씩 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100%가 있으면 5분의 1씩 나누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각 ETF의 가격이 10개월 이동평균보다 높으면 ETF를 보유하고요. 그거보다 낮으면 현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10개월 이동평균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장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리고 연 1회 리밸런싱을 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20%씩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개월 이동평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선 10개월 이동평균을 말씀드리기 전에 계산하기 쉽게 3개월 이동평균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개월치 그 포인트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그 컨텐츠를 만드는 게 12월 21일인데 이날 코스피 마감 지수가 2975포인트로 마감되었어요. 그리고 11월 22일 정확히 한 달 전이죠. 2971포인트로 마감했고 종가 기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달 전인 10월 21일 날 30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3개월 이동평균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당일로부터 하나, 둘, 두 달 전이죠. 두 달인데 3개의 수치를 평균 내는 거니까 그냥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2975, 2971, 3007 요게 요 3개의 포인트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그러면 2984가 나오는데 2984를 기준으로 오늘 날짜 2975는 이 수치보다 낮죠. 그러면은 투자를 들어가지 않고 하락장으로 보는 겁니다. 하락장일 때는 주식 투자 안 하고 현금으로 그냥 보유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개월 이동평균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월 11일 날 이렇게 수치를 안다면 9개월 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정확히 9개월 전 거에 수치부터 10개를 더해서 나누기 10을 하면은 10개월 이동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와 각각의 이 자산에 대한 그 가격을 비교해서 그 가격이 이 10개월 이동평균보다 비싸면은 이제 그 ETF를 보유를 하는 거고요. 매수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성과를 돌리면요. 요거는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돌렸는데 2007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그래도 그 사이에 이제 폭락장이 몇 번 있었으니까 그래도 신빙성이 좀 높아지는데요. 여기 두 개 중에 첫 번째 무빙 에버리지 모델이라고 해서 요 위에 게 성과입니다. 자, 연 환산 수익률은 생각보다 높진 않았어요. 5%. 그리고 이렇게 좋은 건 MDD가 11%에 육박한다는 게 좋다는 거고요. 육박한다기보다는 11%밖에 안 되는 거죠. 낮으면 나아질수록 좋은 수치니까요. 그 다음에 샤프 지수는 0.66으로 노멀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그 아까 5개의 종목을 그냥 매수하고 보유하기만 했을 때는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거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은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MDD가 높죠. 42%로 거의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죠. 우리는 요렇게 MDD가 낮은 전략에 투자를 해야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략이 좀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 기간에서는 수익률이 좀 낮았어요. 자, 그런데 강왕국 작가님이 이 GTA 이 전략을 똑같이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마 다른 그 백테스트 도구를 툴을 쓰신 것 같아요. 73년부터 21년 8월까지의 수익률, 그러니까 성과를 이렇게 책에다가 써주셨는데, 그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이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MDD는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73년부터 21년인데도 11%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보면 연복리 수익률이 아까 제가 백테스트 했을 때는 5%였지만 그 2007년 이전에는 더 수익이 많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9.6%고 표준 편차 이런 건 이제 변동성을 나타내는 건데 사실 이걸로만 놓고는 의미가 없고, 수익난 월이 그래도 이게 70%라고 하면은 그래도 꽤 많이 이익을 본 해가 본 월이 많았다는 거죠. 10번 중에 7번은 이득을 봤다는 거니까. 샤프 지수도 아까 제가 백테스트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네요. 근데 역시 이 전략은 MDD가 낮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10%이 정도는 우리 뭐 까일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큰 폭락장이 와도 이 정도밖에 안 빠진다면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9.6이면 괜찮죠? 아까 제가 백테스트 했을 때는 5.26밖에 안 나와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9.6이면 괜찮습니다. 아니, 아주 좋죠. MDD 11%에. 자,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나면 이 전략을 돌릴 수가 없어요, 사실. 자, 이 조건들은 이렇게 간단하지만 10개월 이동평균을 언제 계산하고 있겠습니까? 다들 이렇게 그 각자 먹고 살기도 바쁘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어떻게 종목을 뽑는지를 같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이렇게 띄웠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들어가면 되냐면요, 여기 타이밍 모델이라고 해서 무빙 에버리지 여기를 들어갑니다. 자, 여기를 들어가서 다른 조건들은 그냥 두시면 되고, 여기 10개월 보이시죠? 이거 10개월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10개월 이동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개월이고 12개월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12개월로 하면 되는데, 지금 10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요. 다른 건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자산을 아까 5개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SPY 20%, 그 다음에 EFA 20%, 그 다음에 IEF 20%, 그 다음에 DBC 원자재죠 20%, 그 다음에 VNQ 부동산 20%. 자, 이렇게 넣고 런 테스트를 누르면 됩니다. 여기 런 테스트 누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결과물이 나왔죠. 5.26, 11.16. 어제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현재 녹화하고 있는 건 12월 22일이고요. 제가 어제 컨텐츠를 만들 때는 12월 21일 날 만들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죠. 하루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목을 보려면 여기 타이밍 피어리어드를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산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월 리밸런싱이거든요. 연 리밸런싱인데 아니 이건 연 리밸런싱이 아니라 월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리밸런싱을 바뀔 때마다 하는 거긴 한데요. 지금 여기 21년 7월부터 그러니까 20년 12월부터 21년 7월까지 8개월 동안에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 종목 이렇게 요 종목만 구성해서 쭉 가면 되는데 21년 8월에 종목이 한번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한번 이제 바꾸면 되고 똑같이 있는 건 그대로 가면 됩니다. 지금 여기 없는 거는 바로 중기국채가 없죠. 중기국채가 빠지고 여기 현금이 들어갔다는 거. 중기국채를 매수하지 않고 그냥 현금만 보유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ETF를 샀나 봅니다. 그래서 캐시 X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요 부분에 나오는 걸 매수하셔야 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유료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보시려면 유료 결제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료로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쪽 부분이 보이질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요런 거 결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21년 10월부터 21년 11월까지는 요렇게 종목이 들어갔네요. 역시 IEF 그 중기국채가 빠진 상태고 DBC 이렇게 국제주식, 미국 주식, 부동산 요렇게 들어가 있었네요. 20%씩. 그리고 이 두 달간의 결과물이 요렇게 됐답니다. DBC는 3% 빠졌고 주식은 6% 올랐죠.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네, 다른 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다 각각의 종목은 요렇게 결과물이 나왔는데 요 달에 1.24% 올랐다는 거죠. 네. 요 보니까 8개월 동안에는 많이 올랐네요. 21%.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교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5개의 종목을 균등 매수해서 보유를 했을 때는 요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큰 차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네, 조금 그거 하긴 한데 여기는 조금 더 요게 더 낫고요. 여기도 이게 더 좋고 이거 뭐죠? 빠질 때는 오히려 좀 덜 빠지네요. 확실히. 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75%인데 그래도 여기는 수익이 났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긴 한데 조금 마이너스 손해가 좀 덜했고요. 아무래도 역시 방어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손실이 컸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종목을 아시고 싶으시면 유료 결제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다시 자료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퀀트 전략,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안에 있던 전략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꼭 알고 있자는 거고 남들 알고 있으면 우리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5가지 자산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미국 주식, 국제 주식, 미국 중기국채, 원자재, 부동산 이렇게 5가지인데 각각 20%씩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다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이동평균을 구해서 요 각각의 자산들 가격이 10개월 이동평균보다 높을 때만 매입을 하고 아니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 1회 리밸런싱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수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월 1회 리밸런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종목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건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종목만 샀다 팔았다 하면 되고 뭐 이제 20%에서 많이 벗어나면 리밸런싱이 들어가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전략은 역시 MDD가 11%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걸 20%까지라고는 하지만 20%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 같은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은 10%까지는 어떻게 버티는데 그 이후에 넘어가면은 많이 불안해져요. 일상생활이 점점 불가능해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낮은 전략을 좋아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전략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좀 여러분의 그 이제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여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